안녕하십니까. 잘 싸우는 변호사 대련의 김범식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바로 전세 사기가 되는 건지, 어떤 것을 전세 사기라고 얘기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흔히 깡통 전세다, 아니면 전세 사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깡통 전세라고 하면은 이제 담보 대출금이 집값의 한 70% 정도 이상 되는 경우에 깡통 전세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70%라는 비율을 정해놓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냐면은 경매가 한번 이뤄지고 나서 유찰이 되고 나면은 한 70% 정도의 가격으로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유찰이 되다 보면은 제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넣는 거에 대해서 집을 판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해지는 거죠. 근데 일반인 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면 다 전세 사기가 성립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전세 사기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그냥 사기로 죄명을 의유를 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판단이 되어야 돼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만약에 제가 A라는 부동산에 대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제 통장에 한 10억이 있었어요. 여기 전세 보증금이 1억이면은 사실 저는 얼마든지 이걸 변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전세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성립 시기는 언제냐면은 기망을 해서 재물을 넘겨받았을 때, 편취했을 때 기준으로 삼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되는 거겠죠. 이 시점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전세 사기로 바로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렇게 임대업이 성행할 때가 있었어요. 부동산 임대업 이제 사업자를 내놓고 나면은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율도 굉장히 저렴했었던 적이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투기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이 원래는 사놓으면 무조건 올랐었는데 이제 사놔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변호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임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다가 이게 세금 문제로 한번 꼬이고 나서부터 이제 쭈루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결할 당시에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자력이 없어져가지고 돈을 못 돌려드리게 돼버려서 전세 사기범으로 몰려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었는데, 신청이 되었을 당시에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서 했던 내용이 그 당시에 일단 재력을 증명을 했던 거예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지 이 전세 사기라는 것이 성립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을 했고, 판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셔서 영장을 기각을 시켜주셨습니다. 당장에 이 전세 사기라는 것이 대부분 뭔가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형사의 영역보다는 민사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사 청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민사 청구를 해서 만약에 못 받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전세 사기를 형사고소로 넣어보시는 게 좋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집주인이 때 되면은 주겠다, 최대한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집주인 분들도 계시고, 나는 못 줄 것 같다라고 아예 애초에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민사와 형사를 같이 거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애초에 매물 자체를 잘 골라야 됩니다. 등기를 떼셔가지고 등기부 등본에 을구 가면 보실 수 있거든요. 을구에 뭐가 적혀있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5억짜리 집인데 여기에 대출이 얼만큼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을구에 뭔가 근저당 꺼내가지고 3억 5천 아니면 4억 정도 돼 있으면은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4억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내 돈이 들어간 건 1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5억짜리 집을 들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재력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있는 돈은 1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5억을 자기 돈으로 다 넣어서 산 사람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체결하실 때는 이제 부동산 중개인에게 등기를 같이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70%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고 조금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다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계약을 체결하셔도 되고, 아닐 것 같으면 체결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그 부동산 매물이 만약에 정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팔기가 되게 좋겠죠. 한 2년 정도 계약을 하시니까 2년 후에도 이 집이 잘 팔리고 이 가격이 유지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70% 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겠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중개인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나 이런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무조건 소송으로 먼저 대응하는 게 좋게 됩니다.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제 전세 사기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 사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럼 전세 사기가 언제 성립하느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을 하실 때부터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 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 떼볼 수 있거든요. 뗀 다음에 을구를 살펴보세요. 갑구 말고 을구에 어떤 권리관계들이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게 저당이 어디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을구에 있는 저당액이 집값 전체의 한 70%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깡통전세,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세보증금이나 뭐 월세보증금에 대한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주인분들도 돌려주고 싶으신데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못 돌려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바로 기분 나빠하신다거나 상심을 하신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상대 측하고 소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소통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대리인이 나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잘 싸우는 변호사, 어려운 사건화의 전문가 김범식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여 대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잘 싸우는 변호사 대련의 김범식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